자, 8위로 갈까요? 8위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8위요? 34번가의 기적. 네, 34번가의 기적. 이건 뭐 고전이죠. 고전 1947년작을 이제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94년도에 레스 메이필드 감독이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리처드 어텐버로라는 배우가 크리스 크링클, 더블 K, 예, 더블 K 그 산타 역을. 우리 전에 주라기 공원에서 할아버지죠. 예, 예. 예, 주라기 공원 그때 좀 리처드 어텐버로 얘기했죠. 네. 이 사람이 영국에서는 보통 귀족 자기를 받으면. 네. 뭐 이렇게 붙이죠. 앞에 서 엘튼 존, 서 알렉스 퍼거슨. 근데 아튼버러는 로드야. 로드 리처드 아튼버러야. 하여튼 뭐 서보다 왠지 좀 더 백작 뭐 이런 거겠죠. 로드는. 예. 그리고 마라 윌슨이라는 꼬마, 예, 당시의 꼬마 배우 마라 윌슨이라는 배우가 수잔 역을 합니다. 얘는 그 마틸다 주인공이지. 네, 예, 예. 그리고 이 수잔의 엄마 도리 월커 역은 엘리자베스 퍼킨스라는 배우가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잔의 나중에 새아빠가 되는 브라이언 베드포드라고 그 변호사 역으로 나오는 사람은 딜란 맥더머시라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어. 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아 그래? 넌 되게 느끼하던데. 약간 나 느끼하게 잘생겼어. 그리고 예, JT 월시라는 배우가 검사 역으로 이 더블 K 산타 할아버지를 그쵸? 기소하는. 이 사람은 그 어퓨 굿맨에서 그 탁 자기 머리 쏘는 딱 제복 딱 입고서 되게 좀 비열한 역으로 비열한 역으로도 많이 나와요. 예. 여기서도 비열한 역으로 나오죠. 그 경쟁사 백화점의 사장에게 매수된 검사 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죽었어. 그 JT 월시가요? 그래요? 2000년 되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참 이 사람 되게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악역.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잡지에서 플레이보이인가 어디에서 Everybody's favorite scumbag, scumbag이라고 나쁜 놈 그런 거 1위 한 사람이야. 근데 돌아가셨죠, 안타깝게. 네. 이 영화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간단히 설명하는 거 아까 좀 잘했어. 네. 또 해봐. 이건 간단히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되죠. 네. 34번가에 뉴욕 34번가에 그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이 경쟁 관계예요. 근데 한 백화점에서 이제 진짜 산타라고 믿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나는데 그 할아버지를 고용을 합니다. 그죠? 산타로 네.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산타에게 모함을 해서 상대 백화점에서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그렇죠. 예, 법정 싸움에서 이기는 이 사람이 산타라는 걸 인정하는 걸로 그렇죠. 끝나는 네. 영화입니다. 오, 간단하죠. 오, 저거. 근데 너무 요약하니까 이게 뭐 그냥 34번가의 미친 할아버지가 산타인 줄 알고 산타에서 법정 가갖고 이겼다 이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더 짧아. 근데 PD.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진짜 산타인지 아니면 산타인 줄 아는 미친 사람인지 약간 예, 남기죠. 모호하게 이제 남아 있죠. 그게 이 영화의 좋은 점이죠. 매력이죠. 예. 예, 뭐 방금 저는 진짜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We believe. I believe. 아직 내가 네. 그 아까 얘기한 크리스마스 CD 몇 년 전에 그 표지를 어떻게 했냐면 구글에서 정말 산타크로스가 있나요? Is there 산타 이렇게 치면은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아. 아직도 인터넷에 쳐보는 거야. 애들이 치겠지 물론. 그럼요. 정말 산타크로스 어딘가요? 주소는 어딘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많은 거야. 우리는 좀 문화적으로 산타가 이렇게 우리 굴뚝으로 들어온 뭐 이 굴뚝도 없고 우리는 그게 좀 아니잖아 개념이. 하지만 서양에서는 아직도 애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산타가 선물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놓고 간다. 그렇죠. 양말에 놓고 간다. 이거가 있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산타가 거짓말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애들이 크는 거지. 그렇죠. 티네이저가 되면서. 우리가 이 산타를 믿기 전에 산타클로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산타크로스는 누군가요?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우스의 별칭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우스죠. 세인 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270년경에 소아시아의 리키아 파라타시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실제 사람이에요. 대주교가 됐어. 대주교가 돼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 나눠주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이고 이게 이제 산타클로스가 된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가 됐는데 네덜란드어로는 산테클라스가 된대요.
이거를 19세기에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발음을 계속 이렇게 연음시키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산타클로스는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 그 까만 장갑 끼고 이렇게 뭐 잠옷 같은 모자 쓰고 이게 처음 등장한 건 1931년 미국의 해톤 썬드블롬이라는 화가가 코카콜라의 광고를 그렇게 그림으로써 실제로 이 이미지가 다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산타클로스라는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죠, 지금. 그럼 맞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이야. 맞아요. 그죠? 이 영화 처음 시작이. 코카콜라에서 지금 그 빨간 모자로 제가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다 재밌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PPL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많죠. 94년작 이 영화에 PPL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과도하게 많아요. 그 반지도 결혼 반지, 약혼 반지, 카르티에 반지고. 카르티에가 좀 심했더라. 네, 카르티에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 무슨 뉴스 나올 때 계속 소니 TV에 나오고. 네. 그간에 골드스타 이것도. 예, 골드스타도 한번 나오고. 그 타임스퀘어 광고판 한번 싹 다 보여주고. 그때는 이제 삼성이 LG가 아니라 골드스타였죠. 네, 지금 삼성이 있는 그 자리에는 산토리 위스키. 산토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 과장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 영화를 어디서 봤냐면 군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도 별로 이렇게 감흥 없었어, 별로. 이게 모르겠는데 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냐면 알잖아, 이게 상업적인 영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상업적인 영화라고 생각하고 상업화된 산타클로스를 그 사람들한테 믿게 만드는 영화라는 선입견을 내가 갖고 있었잖아. 근데 이 영화의 구조를 연출 혹은 이 작품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도록 마지막에는 그럴 법하게 만드는 구조가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에스컬레이트가 돼요. 그죠? 산타클로스를 나중에 그래서 진짜 산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코카콜라에서 적극 홍보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코카콜라는 한 번도 안 났잖아요. 코카콜라는 안 나왔어. 근데 산타에 대한 믿음은 더 주잖아요. 코카콜라는 엘프에서 나왔지. 그렇죠. 엘프에서 많이 나왔죠. 그 엘프도 역시 결국은 코카콜라가 만든 산타클로스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포인트는 산타클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이제 나중에 법정까지 간다라는 게 포인트죠. 근데 이거 47년 이 원작 영화 원래는 이제 소설인데 그거를 47년에 영화했던 그때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지금 이거랑 이제 바뀐 게 있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바뀌어 있어요. 뭐냐면 그 47년 영화에서는 그 증명을 하는 거, 산타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를 여기서는 돈으로 하잖아. 돈에 뭐 인갓 위트러스트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때 47년 영화에서는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하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해. 그래서 애들이 산타한테 편지를 쓰잖아. 편지를 보내잖아. 투 산타클로스하고 저 우체통에 넣어버린다고. 그게 크리스마스 때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창고 같은 데 넣어놓고 그냥 폐기하는데 그거를 이 할아버지한테 배달을 해줘. 그 뭐 하여튼 그 47년 영화에서는 그걸로 증명을 해서 판사가 땅땅땅 해가지고 산타가 저 사람이 산타가 맞고 그렇게 하는 거를 94년에서는 좀 다르게 하죠. 그게 왜냐면 그래도 예쁜데요. 근데 이 미국 포스탈 이거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민영화되고 뭐 이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바뀐 것 같아요. 스토리라인. 그게 더 예쁘다. 근데 애들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영화의 시작이 아까 우리가 논점을 가졌던 그 부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상업적이야. 산타클로스는 상업적인 거야. 라고부터 시작하거든. 이 영화는. 그렇게 해서 그걸 뒤바꾸는 데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힘이 있어. 그걸 뒤바꾸는 힘이. 근데 그 부분을 결국은 $1달러에 붙어 있는 In God We Trust라는 그 문구를 찾아내서 돈에서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좀 시니컬하게 확 비틀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빨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40년대는 그 메이시스라는 유명한 백화점 34번가에 그 34번가에 당시에 있던 백화점이 그러니까 메이시스 이름을 썼는데 이번에는 지금 메이시스는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메이시스 이름을 못 쓰게 해가지고 메이시스가 거절했다 그러죠. 네.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내라 그랬을까? 아마 메이시스를 쓰는 조건으로 돈 내라 그랬을 거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백화점이라는 데가 상업적인 곳이지만 최대한 그렇지 않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막 이렇게 마케팅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뭐
이걸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경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말려들기 싫은 그런 감정도 그런 그리고 이유도 있을 리차드 것 같아요. 애튼버러 그 사람이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사람이 펑 퍼지면서 되게 그냥 산타클로스 같지 사실 얼굴 이렇게 보면 인지하거나 그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거든. 이가 앞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이 사람이 좀 날카로운 스타일이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날카로울. 근데 이렇게 풍채랑 이런 건 산타클로스지. 그래서 오히려 약간 신비한 느낌까지 주는 것 같아, 이 영화에서. 정말 왜냐면 이 40년대 산타클로스는 그냥 산타클로스 그냥 그런 사람이거든. 자기가 믿는 약간 정신병처럼. 시간이 남으시면 40년대 그 34번가의 기적도 한번 보시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 흑백이고 사실 뭐 이렇게 썩 뭐 그런 장치들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내내 저는 40년대 그 작품 안 봤는데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영화가 영화의 그 되게 뭐라 그러나? 대동소이해. 네. 나이브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흑백 영화의 순수한 그 느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틸다 얘가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 약간 혀 짧은데 되게 귀여워. 혀 짧은 산타클로스 말이죠. 근데 마틸다라는 영화에서 데니 드비토랑 나왔던 거기서 이제 주인공 초능력을 가진 아이로 나오죠. 그 영화에서 얘 아주 귀여워요. 이 퍼킨스 이 여자의 엄마는 플린스톤에서 고인돌 가족에서 그 부인이지. 여자 플린스톤. 나는 오히려 빅에서 봤는데. 빅에서 나왔나? 그렇군요. 예.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빅? 네, 빅에서 설레게 했던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뭐 어떤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빅에서 나올 게 있나? 빅이 설레는 장면 하나 있어. 우리 어렸을 때 뭐야? 봐가지고. 유혹? 그 여자애가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잖아. 뭔지 알 것 같아. 그 장면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확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했던 존 휴즈도 60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이 사람도. 존 휴즈가 홈얼론 만든 감독이죠. 존 휴즈가 제작이에요, 이건. 그리고 감독은 레스 메일필드. 레스 메필드인데 이 두 콤비가 같이 또 제작 감독했던 영화가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플러버. 플러버. 그 플러버는 별로였어요. 좀 그랬지. 그 주성치의 무슨 철인 28호인가? 뭐지? 아니요. 장강 28호인가? 장강. 전에 우리 얘기하지 않았냐? 네, 몇 호였냐? 그게 장강.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되게 중요한 라인이 그러니까 이 백화점에 이 콜즈 백화점 이 산타를 고용하고 있던 콜즈 백화점에 그 백화점 행사 진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자? 프로듀서. 네, 그게 이제 이 아이의 엄마인데 수잔과 도리 이 엄마와 딸인데 이 엄마와 딸이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고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전혀. 그냥 산타를 믿지 않아요. 약간 차도녀 스타일이고. 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멋있게 하는데도 프로포즈도 안 받아주잖아요. 남자한테 엄청 상처받은 거지. 네. 남자가 그냥 떠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남자를 안 믿게 되는 그런 여자들. 근데 이 산타가 이 두 사람을 바꾸어주는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믿게 하고 산타를 믿게 하는 이게 또 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말 때 퍼레이드 같은 거를 해. 그때 이제 산타를 소개해주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김 PD가 아까 얘기한 그런 상술이죠. 그래서 퍼레이드에 이제 산타가 나오면 그 산타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애들 줄 쭉 서가지고. 사진 찍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잖아요. 거의 그쵸, 세일 시즌이 시작되거든. 연말 세일인데 웃긴 건 요새 우리도 뭐 그쪽 시즌에 맞춰서 뭐 해외 물품을 사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아주 막 그렇죠. 블랙 프라이드 하면 세일을 확 하니까. 다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자본주의나 무슨 이런 거에 색안경을 쓰고 보면 자꾸 그런 색안경이 점점 두꺼워지면 스크루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김 PD.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스크루지 신분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스크루지 전문 배우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잖아. 나는 봤는데 다시 볼 때 역시 스크루지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니까. 근데 어디서 바뀌었냐면 아까 얘기한 이 1달러 지폐에서 바뀐 거야. 그러니까 1달러 지폐를 활용해서 난 물론 처음에 얘기했던 그 40년대의 34번가의 기적에서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화폐에 거기에 신적인 요소를 딱 가미했다라는 게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야. 마지막 판결. 그 마지막 판결문이 그거예요. 인갓 위트러스라는 이 말이 그 연방 정부에서 찍어낸 돈에 있는데 연방 정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이거는 신념이다. 예? 그래서 어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신념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뉴욕시도 산타에 대한 신념, 이 시민들의 신념을 인정하는 바이다. 라고 하면서 탁탁탁 하죠. 그것도 저기 판결문도 안 썼어. 네. 즉석에서 찢어버리죠. 한 거야. 네. 즉석에서 한 거야. 그 40년대 영화 보면은 라이벌 백화점의 오너가 이 판사를 그러니까 매수해가지고 매수라기보다 하여튼 지금 90년대 거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부패한 사회였을 테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판사를 막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판사 그래 그럼 증거를 가져와봐 막 그 판사가 소리를 쳐. 그러니까 그 우편물을 거기다 다 쏟아져 버리는 거야. 엄청난 양의 편지들을. 그러니까 판사가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은 좀 다르네요. 약간 좀 달라요. 뭐 근데 대동소이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여기서는 근데 판사도 되게 어떻게 마음 좋은 사람처럼 나오잖아. 네. 처음에 처음 장면에 나오죠? 첫 장면에 그 판사가 자기 손자랑 걸어가는데 산타클로스랑 만나죠. 그래서 나 사실 진짜 산타라고 살짝 얘기하니까 아이가 에이 사인 받아줄 걸 그러면서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첫 장면이죠. 네, 근데 이제 산타가 처음 법정에 섰을 때 증인으로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때 손자는 잘 지내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인 걸 깨닫죠. 그렇죠. 네. 그 손자 뭐 사주라고 그러고 알고 있죠. 영화가 법정 싸움이 나오는데 이미 한쪽으로 승리가 가 있다라는 걸 계속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 법정에 자꾸 40년대 그건 옛날에 봤는데도 이렇게 기억이 나네. 흑백 영화가 좀 그래요. 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 법정에서 증인이 90년대 영화에서는 그 검사의 와이프를 증언 때 세우잖아. 네. 그 40년대 영화에서는 그 검사의 애를 세웠어. 아이를 해가지고 산타가 있냐고 물어보잖아. 누가 가르쳐줬냐고. 아빠가. 여기서는 와이프한테 질문을 통해서 애에 대답을 그렇죠. 이제 대단하게 나오죠. 그게 좀 뭐 다른 건데 플롯이랑 다 똑같아요. 그 산타가 있다고 믿었어? 어렸을 때. 저요? 아유 완전 믿었죠. 아 믿었어? 그럼요. 완전 믿었죠. 그래? 뭐 보통 아이들 다 믿잖아요. 일단은 어릴 때는. 스크로지 전문배였던 나는 안 믿었다. 그래도 김 PD님도 잘 생각해보면 처음 산타클로스를 알았을 때는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얘기에서 잠깐 빌려오자면 누구나 산타클로스가 있다라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있다고 이렇게 딱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엘프도 그렇잖아요. 산타클로스를 믿어야만 크리스마스 스피릿에 어느 정도 저 감흥을 받는데 솔직히 어른들은 이미 알잖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스피릿 자체에 대한 거를 주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는 심볼이다. 나는 이것에 대한 이 크리스마스 현상에 대한 심볼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볼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그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코카콜라에서 만든 산타클로스의 가장 극렬한 이미지가 지금 상업적인 건 어쨌건 간에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대표하는 그 나눔의 이미지 혹은 뭐 따뜻한 정서의 이미지로 대변되고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 그래요. 그 연말 되면 아무래도 좀 들뜨고 좀 설레고 뭔가 첫눈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 그렇지만 그 마음이 또 오히려 나 이번에 외로운 크리스마스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사람들 많은데 가기 싫고 괜히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싱글이면 어때? 친구들 만나서 놀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아까 최 과장이 귤 택배 기사님한테 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 하면은 아주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더 마음이 좋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내랑 아이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안았던 것 같아요. 다시 집에 들어가서 무슨 영화처럼 아저씨한테 택배 기사한테 이렇게 주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연말에 뭐 추석이나 명절 때 이렇게 뭐 웃겨?
쓰레기 치우시고 이런 분들한테 뭐 양말 같은 거 드리고, 맞아요. 떡 같은 거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게 있나? 지금이 예전보다 덜 나누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도리어. 없이 살던 시대에 도리어 더 나누고 살았지. 요즘은 뭐 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지기나 하지. 뭐 제가 그 택배 그거는요. 그 분한테 택배 기사님한테 무언가를 감사의 보답으로 뭘 드리면은 그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결국 산타클로스는 택배 아저씨야. 그렇지. 우리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계속 그 딱딱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이 아저씨에게 뭔가 드려야 된다. 그냥 우리 우유 한 잔, 우리 하나. 무용보 캠페인 하나 하죠. 이번 시즌에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보면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가브리엘 뭐 천사잖아요. 근데 이제 도와주는 그 구두수성공이 늙은 구두수성공이 도와주는데 뭐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오는 택배 아저씨들이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고 산타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좀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그런 캠페인 하나 하죠. 좋죠. 좋죠.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수희 아저씨들. 근데 택배 경비원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지금 해야 되는데 딱 했어야 되는 건데. 뭔데? 잠깐만.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이 제가 불렀을 때 긴장하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제가 어떤 느낌으로 받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리죠. 시달리고 욕을 먹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다시 부르니까 저렇게 표정이 긴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분들은 몸으로 그러지만 무슨 전화 상담한다거나 텔레마케터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막대. 근데 좀 이 12월 달, 1월 달 요럴 때만이라도 그런 텔레마케터 있으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끊어주세요. 그리고 택배 오시는 분들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재밌는 현상은 그 택배는 거의 같은 분이 오세요. 같은 회사 택배는 그럼요. 같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먼저 손 내미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홍대 뒷골목의 기적. 21번가의 기적이다 여기. 네, 인천 주안의 기적도 한번 해봐야지. 이 영화에서도 조금 이렇게 따뜻한 장면들이 있죠. 코코 찡하게 하는. 코코 어디서 찡했어? 저는 바로 밑어야. 네, 눈물샘 바로 밑어.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얘기하면 자꾸 그게 너무 떠올라서. 울지 말고 얘기해. 빨리. 중간에 아이들 사진 찍었는데 샘이라는 친구가 와요. 말을 못하는 친구. 그 장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해요. 이러니까 바로 수화를 하죠. 같이 캐롤을 수화로 부르고. 근데 거기는요. 마음이 너무 떨리면서 그렇지. 그 부분에서 나도 살짝 했는데 그건 엄마가 날 울리더라고. 엄마가 울렸어. 우리를.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수화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산타가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그쵸?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 그러잖아. 처음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얘는 그냥 웃고 사진만 찍어달라고 그러지만 거기서 넌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 수화로 해주니까 또 우리 그렇죠. 그 아주 반짝였던 장면 같아요. 그 영화에서. 난 또 하나는 엘리자베스 파킨스가 쳐들어가갖고 회의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디펜드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막 할 말할 때도 자기 회사 보스를 향해서 막말하고 막 우리 다 망할 건데 뭐 그 사람 했으면 망했잖아 막 이러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렇게 망할 회사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 안 쓰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씁쓸해. 이건 20세기 폭스 20세기 폭스사에서 만든 거죠. 그 40년대처럼 좀 뭐랄까 아까 그 크리스마스 캐롤은 디즈니였죠. 디즈니였는데 이거는 이제 20세기 폭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괜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최후 변론도 멋있었어요. 최후 변론 그 변호사 베드포드. 뭐라고 하냐면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거기에 서게 되는 큰 이유가 너 혹시 뭐 성적으로 애들한테 뭐 그런 취향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극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치면서 이제 법정까지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잘린 산타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최후 변론을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저 사람이 산타라는 거를. 그렇죠. 여기 많은 뉴욕 시민들이 믿습니다.
아이들과. 근데 법정에서 만약에 저 사람이 산타가 아니라 가짜다라고 판결을 하고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판결하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어떤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어떤 그런 거짓말이 있고 그쵸. 눈물을 만들어내는 진실이 있는데 이 법정은 도대체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우리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냐고 묻겠다라는 최후 변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변론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나중에 가면서 네. 정말 저 사람 무죄라고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가잖아 판사가. 전날 밤에 미안하다, 그러고. 판결 전날 밤에 맞아요. 그리고 뉴욕이라서 특히 뉴욕만 그럴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는데 예? 사람들이 자꾸 난 믿어요. 난 믿어요. I believe. We believe. 뭐 We believe. 거기에 또 나오는 것 중에 그 PPL인데 각 뭐 무슨 타이어 믿어요. 무디어 뭐 노조 몇 지부도 믿어요. 그거가 아주 90년대 이 34번가 기적에서 아주 멋진 장면이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캠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산타를 믿습니다. 어떤 슬로건이 딱 We believe. We believe 캠페인이 보면은 식당 같은 데서 우리 나 주인이랑 우리 와이프는 믿어요. 그냥 자기 창문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에 결국은 연출된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그 뉴욕의 전 거리에 사람들이 와 하는 장면을 찍었어. 와 하면 장면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와줬을 것 같아. 그죠? 이건 실제로 찍은 거거든. 90년대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가득 메우고 아이빌리브 혹은 그 저기에 재판 딱 끝나자마자 환호하는 장면을 다 찍었다는 거야. 가끔씩 이런 훈훈한 토픽들 우리가 보잖아. 물론 영화지만 이거는 뭐 전에 어디서 그 유튜브인가 이런 거 봤더니 어떤 병원에서 이 아이가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병원 창문에다가 우리 피자 좀 시켜주세요 이걸 붙인 거야. 엄마가 먼저. 엄마가요? 근데 먹고 싶어서? 피자, 그러니까 얘가 이 병실에 다 피자를 돌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도 없고 아프고 뭐 이러니까 뭐 안 되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였겠지. 우리는 피자가 먹고 싶어. 뭐 그랬더니 그걸 이제 뭐 TV 뉴스 이런 데서 했겠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도 피자가 쇄도하는 거야. 그런 훈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어린애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으랜데 자기가 뭐 어디에 선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보면 유튜브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게. 걔는 결국 그리고 몇 달 있다 죽었어. 근데 그 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까 그 영화에 나오는 I Believe 이런 거죠. 그런 따뜻함도 이렇게 전파가 돼요. 나쁜 기운도 전파가 되지만 크리스마스가 그런 시즌이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정도의 의무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진짜 이 어둡고 햇빛이 안 들어가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뭐 국민소득 GNP 이런 거에 함정이 있잖아. 그 사이에 정말 부자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좀 이렇게 그거 본 것도 기억나네요. 저 배트맨 차를 되게 비싼 슈퍼카를 배트맨 차로 개조해가지고 타고 가는 사람을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그 병원에 불치병 걸린 애들을 위해서 배트맨 그걸 해주는 거야. 근데 돈 많은 부자죠. 돈을 그렇게 쓰면 정말 대단히 잘 쓰는 거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죠. 자기 차 꾸미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슈퍼카지만 그거를 배트맨카로 개조를 해가지고 개조하면 그 차 망치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다가 말하자면 별 생각 없는 사람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추적했겠지. 계속 추적했더니 이 사람이 그 봉사활동을 하려고 자기 차를 개조하고 배트맨 복장으로 그런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오시아기 얘기한 대로 나는 스크루지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면 좋은 부자는 없을 거야. 자꾸 되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안 그런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 혹은 더 연민의 마음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 그 로베르토 클레멘트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야구 선수가 재난 당한 거 자원봉사하러 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게 추락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젊은 나이 야구 선수가 죽었지만 로베르토 클레멘트 하면은 그 위대함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정신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냥 훌륭한 커리어로 끝나서 그냥 야구 선수지만 그래서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도 주고 그 사람은 정말 각별한 야구 선수거든. 뭐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 뭐 베이브루스나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히스패닉들한테 굉장히 그런 횃불 같은 인물이 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커쇼도 클레이튼 커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좀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뭐 그 장원삼 선수도 보니까 자기 차 살 돈으로 뭐 기부하고 그랬던데요. 그런 거 더 저기 한 건 이제 옛날에 취재하고 다닐 때 뭐 있었냐면 매년 누군지 모르는데 저 동사무소 앞에 쌀을 몇백 가마니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알게 돼서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는 얘기는 절대 알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리지 않아서 없어진 줄 아는 거죠,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시 여기서 돌아가는데 언론은 항상 이런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근데 그 기사를 다루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지만 말 못하겠다라고 나는 결론을 줬거든. 그 기사는. 맞아요. 알지만 말 못하겠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밖에 말 못하겠더라. 한번 그 TV 프로에서 그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룬 걸 봤는데 알려지고 나서요 엄청난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엄청나게 이상한 거야. 손을 벌린대요. 그냥 막 그냥 모르는 사람부터 뭐 난 돈은 없습니다 여기 찾아오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근데 많아요. 의외로 기부하고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돈을 쪼개서 할까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하더라고. 왜냐면 그 아픔을 아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나왔던 뭐 김밥 할머니라든가 네, 김밥만으로. 근데 가끔 뉴스 보면은 진짜 뭐 평생 그 분식집 뭐 하고 그렇죠. 무슨 시장에서 자판해서 돈 그 모은 거 뭐 학교 같은데 새우젓 할머니. 왜 그 학교에 주지? 학교 돈 잘 쓰나? 어? 아니 그 할머니는 그 학교가 제일 합당한 곳이라고 생각했겠지. 학교가 좀 반성해 지금. 어디 줘야 그럼 제일 잘 주는 걸까요? 무용보해 주지. 우리는 먹어 조질 거고. 시민단체? 좀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도 있잖아. 시민단체 잘 좀 못 안 해? 믿겠는데. 아니면 뭐 교회나 성당이 정답인데 절이나. 교회 성당 잘 못 믿겠는데요. 성당? 요사이는 교회 좋은 교회? 성당 정도면 뭐 좀 믿을 수도 있겠네. 참 사회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부를 어디에 했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만일 그분이 교인이라면 차라리 개척교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그 교회 건물 세운데 쓸 거 아니야. 나는 개척교회 말고 그러지 말고요. 아닌가, 그것도? 이거는 그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마음 가는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음 가는데 하고 그 이후는 생각하지 말죠. 그래야 우리가 아싸리 유니셰프 해야죠. 유니셰프는 그 돈이 정말 아프리카로 가거든요. 네. 유니셰프 하시면 정말 자기가 한 달에 3만 원 내면은 생명을 살리는 거야. 1년에 몇백만 명의 애가 죽어요. 그냥 태어나서 아프리카에는. 그거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뭐 우리 뭐 가까운 데도 급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찾으라면. 우리나라에서 찾은다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냥 니네 동네 통장님한테만 찾아가도 그렇지. 니네 동네 통장님이 상황 제일 잘 알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통장한테 찾아가서 혹시 이 주변에 좀 어려우신 분들 좀 사정 좀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하면 얘기해 주시거든. 그렇죠. 그분들 도우면 돼. 차라리. 모르게 우리 장모님이 그 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가끔 가서 청소해드리고 뭐 이렇게 김치 담가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죠. 그 우리 주위 사람들 돌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정신이 퍼지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지금 끝에 굉장히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막 충만해. 네, 정말 크리스마스 스피릿. 영화 세편에 산타가 올 거야. 나도 믿을래.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김PD님은 스크루지가 아니고 그냥 소쿠리지. 아구리도 아니고. 난 전문 배우 그냥 재현 배우의 슬픔이고요. 소쿠리지로. 악역 배우의 슬픔이지. 33호가의 기적은 산타클로스가 세상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게 만들어준 그런 영화였고요. 자,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다음을 기약해야죠. 음악이요. 크리스마스 캐롤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엔딩 크레딧에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거는 뭐 이 영화에만 삽입된 곡이었는데 God Bless Everyone이라는 노래 불러요. 세상의 모두를 축복해달라는. 영화 처음 시작할 때도 안드레아 보첼리가 노래한다는 자막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하여튼 엔딩 크레딧에 이제 스크루지가 이렇게 줌아웃을 쭉 하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죠. 크레딧 따면서. 그 노래 듣죠? 예. 뭐 우리가 귀에 익숙한 캐롤은 아니지만 가사가 좋으니까.
안드레아 보첼리의 God Bless Everyone. Everyone. 네, 듣겠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